그런데 국민의힘은 사실 며칠 전부터 특히 이철규 사무총장이 여러 차례 전세 황제의 배후에는 인천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어제 특별수사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건 거대한 힘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장기간 동안 이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이런 사기 행각을 하면서도 수사망을 법망을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는가. 그 배후에 특정 정치인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정황을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보를 했고요. 그 정황을 제보한 상황을 갖다가 저 역시도 직접 들은 바도 있고 그 정황을 목격한 바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당정회의 하면서 백브리핑하는 과정에 이게 유력 정치인이 개입이 됐다 이런 기자들 질문이 있더라고요. 싸게 매입을 해서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건데 여기에 정치권이 개입할 여력이 뭐가 있는 거죠? 건축왕이라는 남모 씨 범죄자입니다. 사기 가해자인데요. 이 사람이 다른 지역에 가서 투자 사업을 실제로 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위 정치인들이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라는 제보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서 박성원 비서관님 말씀 맞아요. 박성원 비서관 말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1번이 피해자 구제 대책 급선무인데 그것도 그거고 동시에 또 국토부나 정부 차원에서는 누가 배후에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 국토부 장관까지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정부 여당이 어느 정도 정말 누가 배후에 있는 정치를 특정하고 좀 움직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직 나온 얘기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지금 피해자들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정부가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시지만 대통령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경매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매수 후 구상권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뿐만 아니고 여러 측면에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지금 이 정치적인 문제만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절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안에서 이 남모 씨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남모 씨라는 분이 불법적으로 행위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뜬금없이 인천에서 강원도로 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로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건설을 하려면은 충분한 자금이 있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만 가능해요. 민간에서도 그렇고 공공기관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슨 깡통 회사한테 6,700억 거의 7천억 원에 되는 그런 회사 사업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군가 중간에서 힘을 썼다. 정치적으로 힘을 쓴 게 아닌가 그런 게 보이는 거고 그럼 당연히 그 당시에 강원도 지사였던 아니 본인이 활동했던 남모 씨가 활동했던 인천에 누군가가 소개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당이 누구였습니까?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 부동산 이 피해자 이분들이 왜 생겨납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동산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거를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깡통 회사에서 6,700만 원을 어떻게 수주했냐 이거는 일부 보도 내용이니까 아직은 정확히 확인된 사안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회사 재무 구조까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까 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까지 이제 수사 당국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기에서 야당 의원들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공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아침에도 국민의힘 당정회의 때 보니까 전 정부 탓만 말씀하시던데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없으면 다시 민주당에 정부 돌려주시죠.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됐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느끼시거든요. 원인 제공자가 갑자기 해결사를 자체해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그리고 이 전세값을 폭등시킨 것은 임대차 시장에 당시에 충격을 줬던 무리한
입법들과 그리고 이 선심 정책성 보증금에 대한 무제한 대출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사기꾼들에게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그리고 아무런 대책과 경고음 없이 방치해 온 것이 2년 지나서 지금 터지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뭘로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무슨 돈을 가지고? 주택을 살 수도 있고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자, 좋습니다. 의원님, 어느 금액에? 마지막 발언이 좀 더 본질일 수 있어서 그 구장처장 네. 결국 국토부 장관 원장관 생각은 이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정말 정부로서도 무한 책임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이거를 다 사들여서 뭐 공급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다. 이거를 좀 경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한 그 사기 피해자들의 그 안타까운 사연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을 공공기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해준다라면 예. 제2, 제3의 어떤 사기 피해가 벌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칙론을 지금 원희룡 지사는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피해 구제책을 좀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 주택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이 주택 도시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일부를 활용을 하면 사기 피해자들이 당장 집도 잃고 살 집도 쫓겨나는 이런 상황은 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후속 대책이 지금 각 부처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어제는 이제 뭐 그 원칙론을 좀 고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LH공사라든지 다른 기관의 다른 기금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한 이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향적인 입장을 국토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굉장한 설전이 오갔지만 이제 정부 입장이 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겠다는 거죠. 실제로 그동안 전세 사기 이 범죄에 대한 그 정부의 대책이 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서 버팀목 대출을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증금의 20%는 또 자력으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집 잃고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특히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이 대출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었을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을 해준다고 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인천의 사례를 보면요. 3%밖에 이용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매 중지가 이제 피해자들이 이야기했던 가장 우선적인 조치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가 이 집이 넘어가지 않도록 우선권을 주거나 아니면 직접 구매를 해서 애초에 집 자체에서 나가지 않게 해주는 이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일종의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회적 문제로 쟁점으로까지 번진 전세 사기 사건 뭐 배후 의혹과 현실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